어큐로 네오2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10분 정도는 그 밸브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10분을 라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딩 파일이 좀 커서 하면 로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큐로 네오2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구조가 스테빌라이제이션 아치가 있고요. 그걸 아치 어퍼 크라운, 로어 크라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퍼 크라운을 디플로이하고 스테빌라이즈 아치를 디플로이하고 로어 크라운 디플로이하고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 됩니다. 네, 로딩이 걸리면 될까요? 예, 비디오 라이브가 한 3기가쯤 되는데 3기가 되는 거 1기가로 줄였는데요. 마지막에 그래도 로딩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즈 아치가 있고요. 어퍼 크라운, 로어 크라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뎁스가 7mm쯤 되니까 햅셀 아래쪽 햅셀이 7mm여서 이 정도로 이제 디플로이하는 게 목표가 되고 사이즈는 23, 25, 27 이런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건 특이하게 노미널 다이미터가 웨이스트 기준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앵커되는 로우 크라운 위치에서는 웨이스트보다 3mm 더 크죠. 그래서 사이즈 인덱스를 할 때 저희 기관에서는 모디파이드 오버사이징으로 노미널 다이미터 플러스 3 실제 앵커되는 다이미터를 기준으로 오버사이징을 정하고 에볼로 시스템에서 했던 것처럼 경험적으로 페리미터 드라이브드 다이미터 20%를 오버사이징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딜레이테이션 반드시 해야 되는 밸브고요. 프리딜레이테이션은 페리미터 드라이브 다이미터 마이너스 1mm로 프리딜레이테이션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스트럭션 할 때는 그 인스트럭션 에이드가 있어서 뒤쪽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끼워서 쉿에 끼운 다음에 이제 밸브 넣고 쉿에 끼운 다음에 한 10cm 정도 딜리버리 시스템을 넣은 다음에 이 인서시에이션을 뒤로 빼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마커의 하단이 애널러스에 오면 되는데 이게 스몰 사이즈 기준은 그러하고 미디움과 라지에서는 조금 길어지면서 이 마커는 밸브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 시스템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라면 가운데 그리고 라지 사이즈라면 상단이 애널러스에 오도록 돼 있는데 실제 IFU 상에서 지시하고 있는 바는 아니고 경험적으로 좀 구전되는 그 정도입니다. 임플란테이션 하는 중에 자꾸 위로 좀 솟아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그시 누르는 정도로 와이어가 그레이터 커버처럼 좀 데비에이션 되는 정도 힘을 주면서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어퍼 크라운이 이 밸브 네이티브 밸브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밸브가 완전히 옆으로 밀려나서 코로나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밸브의 가장 큰 장점이 커미션 얼라이먼트를 의도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3커스프 코플라나 뷰에서 위에서 보면 RCC, LCC, NCC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왼쪽 화면의 오른쪽에가 L이 위치하게 되고 모니터상에 앞쪽에가 R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커미셔의 각곡지점을 이으면 이제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이 삼각형에 타비밸브의 커미셔가 각각이 위치하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얼라이먼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타비밸브의 포스트가 그 상황에서는 1대1대1로 보이겠죠. 코플라나 뷰에서는. 커스프 오버랩 뷰에서는 왼쪽 모니터의 오른쪽에 LCC와 RCC가 겹쳐서 보이고 왼쪽에 NCC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포스트가 오면 정상적으로 얼라인 잘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대1로 코플라나 뷰에서 보이고요. 오버랩 뷰에서 왼쪽에 2개, 오른쪽 하나 보이면 커미셔가 우리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갔다. 코로나리 아터리를 피해서 포스트가 위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이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을 3등분하면 120도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 30도 간격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120도를 돌리면 4칸이 되잖아요. 4칸이 쭉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삼각형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 위상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포스터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죠. 그래서 120도가 돌아간 상태는 클럭이든 카운터 클럭이든 그 정위치 그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2칸만 60도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이 뒤집혀 버렸죠. 그래서 180도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60도만 돌아가도 삼각이 뒤집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1대1대1로 커스프 코플라나 뷰에서 보이지만 커스 오버랩 뷰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L과 R이 이쪽 방에서 보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아까 2대1로 보여야 되는 게 1대2로 보이면 삼각형이 거꾸로 돌아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가까이 코로널이 바로 정면에 포스트가 위치하기 때문에 최악이 미스 얼라이먼트입니다. 이 상태는 피해야겠죠. 이러면 코로널 아터리를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30도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아가면 코플라나 뷰에서 이번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1대2로 보입니다. 오버랩 뷰에서는 1대1로 보이죠. 그러니까 정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면은 그게 30도가 돌아간 게 되는데, 이게 CC 로테이션이 카운터 클럭으로 돌아가면, 왜냐면 애널러스를 아래에서 보는 걸 항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요 편의상 위에서 본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카운터 클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환자의 경우는 클럭으로 돌아가면 2대1로 보이죠. 1대2가 아니고. 그래서 여튼 2대1로 보이고 1대1대1로 이렇게 보이면은 이게 30도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15도쯤 돌아가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양쪽 다 1대2, 2대1 이렇게 1대1대1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보면 이게 15도쯤 돌아갔다. 마일드한 얼라이먼트가 미스 얼라이먼트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임플란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포스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죠. 임플란테이션 우리가 커미션을 맞추면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 거여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잘 보면은 프리셀 혹은 프리스탠스 스트럿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다른 것과 떨어져 있는 이런 위치가 있는데, 이 모양이 딱 이 포스트에 있습니다. 포스트에 1대1로 대응돼 가지고 세 개의 포스트 아래쪽에 프리셀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반대편에 존재하고. 근데 이게 그 컴프레스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마운트된 상황에서는 이 포스트가 뭉쳐서 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평가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셀은 마운트된 상태에서 포스트의 위치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운트가 돼 있으면 양쪽에 툭툭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포스트 아래쪽에. 그래서 코플라나 뷰에서 이렇게 1대1대1로 보이면 양쪽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에 프리셀이 보이면 정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이 거꾸로 뒤집혀 있어도 이렇게 뒤집혀 있어도 1대1대1로 보이긴 하겠죠. 그걸 이제 감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플라나 뷰에서 양쪽에 대칭형으로 관찰이 되면 일단은 잘 들어간 거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최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감별하느냐? 커서 오버랩 뷰에서 보면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때 왼쪽에 두 개, 오른쪽 하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하나가 관찰되면 프리셀이 보이면 이게 정방향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른쪽에 하나, 이게 정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왼쪽에 하나가 보이면 이거는 아까 봤던 역삼각형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면 커서 오버랩에서 왼쪽에 보인다. 역삼각형으로 정반대, 최악의 미스 얼라이먼트이기 때문에 이때는 클럭이든 카운터 클럭 어느 쪽에도 60도 돌리는 됩니다. 돌리면 삼각형 정방향으로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실제로 1대1로 토크가 다 먹진 않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느 쪽이든 돌려가지고 오른쪽 커서 오버랩에서 오른쪽에 프리셀이 보이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코플라나 뷰에서 1대1로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2대1로 관찰돼서 이쪽에 프리셀이 한쪽에 오른쪽에 관찰된 상황이라면 삼각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로테이션 시키는데 이게 이제 카운터 클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카운터 클럭으로 애널러스에서 카운터 클럭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손은 아추에서 180도 돌아가 있기 때문에 클럭으로 돌려야 카운터 클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려면 클럭으로 돌린다. 오른쪽에 프리셀이 보이면 클럭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리커스 코플라나 뷰에서 오른쪽에 프리셀이 보이면 이제 클럭으로 돌리고, 왼쪽에 보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는 카운터 클럭으로 돌리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셀을 맞춰서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게 밸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레서 커버 쪽에 프리셀이 관찰되면 코플라나 뷰에서 돌리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1대1로 관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어드밴스하면서 애널러스 근처까지 가면서 이 얼라인을 맞추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라인 맞추면 그다음에 이제 언스위싱을 하게 되는데, 스텝 1A가 이게 천천히 어퍼크라운을 펴는 상황이고요. 천천히 이게 돌려 펴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빌라이즈 아치도 천천히 펴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네이티브 밸브가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모다이내믹이 아주 스테이블하다라는 게 밸브의 큰 장점이고, 마지막 파이널 릴리즈는 순식간에 이게 쭉 돌려가지고 팍 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고, 포스트 딜레이턴시 필요하다면 밸브의 상단이 요 그러니까 마커가 프록시멀 쪽이 마커가 요 커머셜 포스트의 가운데쯤 오도록 해야 이 밸브 위쪽에, 밸브가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데미를 좀 적게 줄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90세 남자 환자고, 케이스는 좀 뭐 특별한 문제 없었던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심텀이 좀 있었고요. 시버 AS로 진단됐던 사람이고 AV가 0.8쯤 됩니다.
어프로치 하는데 뭐 특별한 이제 칼슘 같은 거 없이 어프로치 할 수 있었고, 애널러스트 미저원타 25mm 에버리지 나오고요. SD 정점 28mm 충분히 크고, 사이너스 발사판 30mm 정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하이트는 13에서 15 정도니까 뭐 보드라인 요좀 괜찮고, SD 정점 하이트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보드라인하게 재졌지만 뭐 아주 낮진 않은 그런 케이스였고요. 칼슘은 양쪽 커습에 밸런스드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커스 3커스 커플라납이나 20도, LA 20도 크라이널 제로 근처에 잡힙니다. 어제 미팅에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회사마다 그 메저먼트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 메저먼트를 비교해야 오버사이징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서 오버랩 뷰는 뭐 3에 19도 정도 됐었고요. 애널러스 이게 멤버러스 셉텀에 한 6.5 정도니까 동향이 지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정리하고, 밸브 사이징은 20% 오버사이징이 되도록 오큐리 네오 27mm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앞에 들어가는 건 뭐 일반적인 경우처럼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파리를 넣고 이제 쉬스를 넣게 되는데, 이 특이하게 쉬스가 좀 상당히 그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토처스한 일리아 아트로이가 있으면 그 꺾이는데 완전히 그 레이드 루센트하기 때문에 꺾인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와이어를 항상 남겨두고, 하나라도 남겨둔 상태로 디바이스를 익스체인지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꺾이면은 그 다음에 매니지를 어떻게든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괜히 잡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파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AL1으로 익스체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스트레이트 테르모로 넘기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넘긴 다음에 시술은 김효 선생님과 저 그리고 강지훈 교수가 있고, 조영실의 여러 간호사 방사사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파리 와이어를 넣어서 체인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룬 엔저 플러스를 프리딜리트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러스 다이미터 마이너스 1 이 타겟이고, 벌룬을 넣고요. 오케이. 페이싱 온. 벌룬 엔저 플러스는 뭐 특별한 다시 오가겠습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벌룬 빼고 이제 밸브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서션 에이드가 밸브 뒤쪽에 있고, 밸브를 밀어넣고 시스 쪽에 인서션을 끼운 다음에 요 딜리버리 카테터를 이제 전진시킵니다. 밸브 넣고 인서션 에이드 끼우고, 27mm여서 뭐 저항이 좀 있어지기 조금 있어서 여튼 넣고 있고요. 10cm 정도 넣은 다음에 요거를 뒤로 빼가지고 뒤로 끼운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거 이제 푸시를 뒤로 놓고 저장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레서 커버 쪽으로, 그러니까 어센딩으로 가면 화면은 오른쪽에 요 프리셀이 관찰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시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시계로 돌리면서 내려갑니다. 이쪽에 관찰이 되죠. 시계방으로 돌리면서 애널러스 근처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보면 선생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대칭형으로 관찰이 되고요. 오버톤 됐어요. 27mm였기 때문에 일단 뭐 정식 IF는 아니지만 마커의 상단에 애널러스에 위치하도록 저장해 주세요. 쏘지 말고 양쪽 다 보이네, 그죠? 오픈 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오케이. 아이고,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그죠? 오픈 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케이. 이 보면은 요게 양쪽이 셀이 대칭형으로 관찰되는 뭐 그런 상황이 커플라나 뷰에서 정방향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걸 이제 둘 중에 아니라 정방향이거나 역삼각형이거나, 그래서 이제 커서 오버랩 뷰로 가서 오른쪽에 셀이 되느냐를 관찰되는 봅니다. 이 오른쪽에 셀이 화면 오른쪽 관찰되면 제대로 들어가 있다. 이게 왼쪽에 돌아가 있으면은 어느 쪽이든 애널러스 기준에서 60도 돌아가면 되는데, 토크가 60도 그대로 다 먹진 않기 때문에 여튼 어느 방향이든 돌리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고? 27일 나지? 그럼 조금 밑으로 해야 되나? 상단이 애널러스 각도로 자, 테스트.
이 마커는 밸브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딜리버리 카테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밸브 사이즈가 조금 길어지면은 조금 더 길게 깊이 넣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갑니다. 천천히 릴리스. 천천히 릴리즈를 하고요. 릴리스. 어퍼 크라운 릴리스 스테이 됐습니다. 크라운 나왔습니다. 어퍼 지금 나왔습니다. 이 싱크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후크처럼 생긴 어퍼 크라운이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나오면 그다음 위치를 좀 재조정하면서 이렇게 밀어야 돼. 보통은 지그시 어느 정도 밀어야 위로 튀어나오는 걸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는 상황에서 밀면서 스테빌라이저 아치가 나오고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네. 조금 위로 올라갔죠 마커가. 그래서 조금 더 밀면서 다시 천천히 디플로이하면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스테빌리스 아쉬 릴리스. 아치가 나왔고요. 테스트. 마커가 아까보다 조금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그 로우 크런이 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밸브가 펑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라이먼트 좋네요. 네, 이 상황에서도 아직 밸브는 펑션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네이티브 밸브가 펑션하고 있어서 AR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밸브와 비교하여서 되겠죠. 헤모다이나믹이 아주 스테이블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카테터가 바이어스, 그레이터 카바치 바이어스. 그래서 다른 뭐 셀프 익스펜더블이라면 중간부터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비토든 에볼루시든 근데 그런 상황이 보이진 않고 래피드 페이싱은 120회 정도로 세컨 스텝에서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드 페이싱 하면 되고 180 정도 페이싱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순식간에 이건 보기 여기 안전핀을 빼고 순식간에 돌려서 디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플란테이션 이렇게 끝났고요. 사파를 춤을 빼가지고 다음에 와이어를 좀 빼서 노즈콘이 그 밸브를 끌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노즈콘이 가운데쯤 오도록 한 상태에서 딜리버리 카테터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노즈콘 가운데 좀 위치시켜서 데비에이션 걸 푼 다음에 이제 빼게 되고요. 베스트 앵글이야? 베스트 앵글 모디파이입니다. 뺀 다음에 이제 리캡처를 하는데 리캡처는 요 마커가 살짝 덮일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게 좀 판단하기 어려우면은 끝까지 돌린 다음에 역방향으로 3칸 정도 요 칸이 이 관절 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3칸 정도 뒤로 빼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리캡처 되면 프로시저는 사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얼라인이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어떤지 그냥 좀 아래로 좀 볼까? 사파리 와이어를 요 환자는 매니플레이션 중에 사퍼레이어가 뭐 희한하게 에트리움 쪽으로 좀 데비에이션 돼 있어가지고 아레이어 뷰에서는 이쪽이 에트리움이죠. 이제 에오타 이게 LV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에트리움 쪽에 저거 빼고 마이트 밸브 근처로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리포지션을 좀 했고 일반적으로 뭐 생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피기테일 넣고 리포지션을 했고요. 디바이스 나오네. 피테일로 사파리 크랙션 할게요. 커렉션은 하기 전이네요. 일단 커렉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보는데 두 가지 뷰에서 코플라나 뷰랑 커서 오버랩 뷰에서 잘 얼라인이 잘 들어갔느냐 확인하는데 대부분은 잘 들어가고 완전히 미스 얼라인이 생기는 역방향으로 생기는 경우는 사실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돌리다 보면 토크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15에서 30도 정도 돌아가는 경우는 뭐 아주 드물지는 않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가게 되지만 완전히 역방향만 아니더라도 15도 정도 혹은 뭐 30도까지로 마일드하게 미스 얼라인 생겨도 코로나 액세스 자체는 대개는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뭐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밟아볼까요?
편집상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건 못 볼 것 같은데 어떤 1대1대1로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버랩 뷰에서 왼쪽에 2개, 오른쪽 하나를 확인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 왼쪽에 2개, 오른쪽 하나. 그러니까 온라인이 잘 맞았구나라는 걸 알 수 그걸 있습니다. 하면 그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디파이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네이티브와 관계 없어서요. 제가 모디파이 해볼까요? 그 다음 PVL이 있는지 보려고 밸브의 하단이 그 일직선상에 오는 위치에서 여러 각도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리퓨즈가 엔줄 찍어봅니다. 보면 뭐 PVL 없이 깨끗하게 잘 임플란트가 잘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저희 로테이셔널 84, 엔지오그래피를 56, 시행해가지고 다이 안 쏜 상태에서 밸브가 16, 시메트릭하게 잘 펴졌냐 이걸 140,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AR 인덱스가 30 이상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19, 60 밑에 맞아요? 거의 맞아 보이죠? 오케이. 잠깐만. 여기 쓰여볼까요? 파이널로 찍고요. 다 뺀 다음에 PBL 없는 거 확인하고 뭐 온라인 잘 맞은 거 확인하면은 시술 끝낼 수 있습니다. 팩트가 정확하게 안 보이네. 값수가 몇쯤 될까? 4? 오케이. 자, 아래 카우다리.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